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석주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생 동안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모아서 적어봤는데요. 제가 다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내용 하나하나 보면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든지, 돈을 날린다든지, 가족들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또 여기 적힌 부분들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트레스는 평생 동안 이렇게 계속 받아오던 것들이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가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옛날엔 기합 참 많이 받았었는데, 기합을 받기 전에, 뭔가 힘든 일을 하기 전에, 주사를 맞기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힘든 일을 겪는 동안에도 스트레스를 받죠. 또 남들이 꿈을 대는 걸 기다리고 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뭘 빨리 하라고 그 옆에서 재촉을 받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앞서서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예측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남들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차가 막히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 아침에 큰 사고가 났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지속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돼도 스트레스를 받죠. 지난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앞일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만성적으로든 급성적으로든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걸 다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적힌 내용처럼 굉장히 큰 내용들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상황들에서는 아주 작은, 친구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한번 듣거나, 험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말을 하는데 비꼬는 듯한 얘기를 듣거나, 그때 기분이 팍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제를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못했다든지, 내가 해놓은 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든지,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좋다든지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래 사전적 정의는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외적 사건이나 자극, 그러니까 좋은 사건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부담을 주는 일들, 이게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스트레스로 봅니다. 결국은 환경과 개인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개인이 위협받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시험을 잘 치고 싶어요. 근데 시험을 못 쳤어요. 또는 시험을 못 칠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웰빙은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웰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는 자극이고 하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시험이라는 환경, 외부 현실, 자극,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갈등 상황, 어떤 갈등 상황은 사람들끼리의 갈등 상황이 될 거고, 어떤 갈등 상황은 내 마음속 안에서의 갈등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사실은 어떤 시험이 좀 못 봤다 그래도 꿋꿋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조금 갈등이 있다도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꿋꿋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음속의 현실이, 외부 현실이 아무리 각박해도 마음속에서는 그런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외부 현실은 약간 별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내 마음속의 현실은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뜻하는 의미가 있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걸 통합해서 세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외부 환경의 자극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스트레스 리액티비티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를 보면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장소에 가면 가슴이 쿵쾅거린다든지, 이 심장에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겠죠. 스트레스를 통해서 관련 정신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술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 불면증을 포함한 수면장애는 제일 흔한 스트레스 정신질환 중에 하나죠. 신체화 장애라 그래서 특별히 내과적으로 병은 없는데 여기저기 아픈 경우, 그리고 전환장애라 그래서 어디가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과 자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오는 상황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살 자해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소하게 생활 속의 스트레스고 또 생활 속에 대인관계 갈등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울하고 불안에 빠지고 본인도 압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아주 심각한 경우 자살 자해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스트레스는 정신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몸에도 영향을 주지. 98년도 월드컵에서 영국이 아르헨티나한테 좀 억울하게 졌죠.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심근경색이 25% 증가했습니다. 심장사 빈도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요일 날 20%가 올라간다고 돼 있고요. 덴마크에서 연구에 의하면 아이를 잃은 엄마가 3년간 사망률이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4배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 시험 기간 중에 꼭 시험 치려고 그러면 감기 걸리고 바이러스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 특정 질병의 원인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심근경색이 생겼다. 스트레스 때문에 폐렴이 생겼다. 꼭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지만은 관계는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확실히 관계는 있습니다. 자극을 하긴 하거든요. 감기의 원인이나 폐렴의 원인은 바이러스겠지만은 분명히 스트레스는 그거를 영향을 주고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다. 여기서 크지 않다는 거는 내가 느끼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많이 하고 이런 건전한 방법들이 있죠. 대화 좋습니다. 대화를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수다 떨면서 꼭 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나 수다 정도는. 그리고 여행 가면서 마음이 편해진다든지 나의 취미 어떤 취미를 갖고 있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결국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나의 눈을 즐겁게 한다든지 나의 귀를 즐겁게 한다든지 나의 감각 또는 나의 입을 즐겁게 한다든지 이런 내 몸을 나한테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단 중독적인 행동들은 말리고 싶습니다. 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지만은 금단 현상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안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경미하지 않고 좀 큰 경우도 있죠. 스트레스 관리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 굉장히 관리법은 많고 하나하나 가지고 1시간을 넘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스트레스는 문제 해결이 되면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시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아주 잘 봐버렸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느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 짝사랑하거나 아니면 썸을 타고 있던 이성에게 뭐 잘 되기를 바라고 막 그러는데 잘 됐다. 그럼 문제가 해결됐죠. 그럼 스트레스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사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죠. 또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더 큰 목표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오셨죠. 좋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또 다른 목표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또 다른 실패와 좌절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맨날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닙니다. 해결되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여기서 뭐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조금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를 관찰하고
방법이고, 하나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까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어떻게 긴장을 좀 풀어볼까 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관찰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은 참 자기를 잘 몰라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내 자신을 완전히 알거나 지금만큼 제 자신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약간은 알고 있을 건데 한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서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에서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만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또는 시험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을 못 보면은 전반적인 학점이 엉망이 될 거고, 학점이 다 엉망이 되면은 최종 졸업 학점이 좋지 않을 거고, 졸업 학점이 나쁘면은 취직하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려우면 돈도 못 벌고, 결국은 내가 사회에 적응 못하고 낙오자가 될 것이다. 방금 얘기한 게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논리적 비약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 시험을 못 봤다고 다음 시험도 못 본다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고, 시험을 못 봐가지고 성적이 졸업 성적이 형편없게 나온다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관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1대1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졸업 성적이 나쁘게 나온 것과 길게 살아본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 길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성적이 또는 중학교 때 성적이 시험을 못 보고 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게 얼마나 시험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느끼고 그러고 나서 나 안 해 하고 다 놔버렸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불행해했든지,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많이 중요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느꼈을 때 그게 더 나한테 좋았나, 나한테 더 발전적이었나,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약간 비슷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부분은 감정이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근데 내가 화내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그런다고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면접 들어갔을 때 떨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떨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떨거든요. 더 잘 안 됩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 시험이 나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지, 내가 시험을 못 볼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고백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맞다는 증거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피하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좋은 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꼭 안 될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미리 겁낸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걱정 중에 7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그러죠. 30% 중에 20%는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걱정해서 도움되는 건 10%도 안 된다 그러고,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좋은 점이 있나 생각해보면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게 많을 거예요. 실제 생각해보면 최상과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번 시험을 못 봐가지고, 또는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고백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의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경우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확률이 굉장히 낮죠. 가능성이 별로 없죠.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그래봤자 대단한 최선도 아니고, 최악이라고 그래봤자 대단한 최악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끔찍한 경우라면 트라우마라 그래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트라우마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가족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되죠. 그 정도의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속상해하고 화나고 불안해하는 것들은 그 친구들의 말 한마디, 그다음 작은 부담들, 그런 것들이 많죠.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푸는 게 물론 뭐 우울해서는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불안하다든지 긴장된다든지 이랬을 때 또 화가 많이 났을 때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복식호흡이나 근육이완, 심상훈련이나 명상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신체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하나하나가 뭐 트레이닝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대단히 복잡한 트레이닝들은 아니고 내용들을 갖다 보시면은 근육 이완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호흡 이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근육 이완이라는 게 결국은 근육을 계속 긴장을 풀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들어가면 흥분을 하는 거죠. 긴장이 되는 거죠. 긴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긴장을 해야 잘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일에서도 긴장을 합니다. 우리가 약간 기분 좋은 흥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완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이 여기 나와 있는 뭐 16개로 나눌 수도 있고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8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근육을 한번 힘을 쫙 줬다가 주먹부터 힘을 쫙 줬다가 힘을 뺍니다. 힘을 빼는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힘을 빼도 더 뺄 게 있습니다. 계속 힘을 빼고 이완을 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음악들이 사실 여러분들 많이 보는 유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실제로 그냥 아무 도구 없이 긴장하기 직전 상황에서 근육의 힘을 빼거나 나른한 느낌들, 편안한 느낌들을 갖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육이완과 같이 많이 하는 것들이 복식호흡입니다. 뭐 노래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복식호흡 기본으로 다 하시지만은 복식호흡도 역시 마찬가지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참고 나서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잠시 참고 천천히 내쉽니다. 제가 지금 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육이완은 근육에 풀어주는 쪽이 중요하고 복식호흡은 숨을 천천히 내쉬는 쪽이 중요합니다.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기본적인 이완을 하면서 몸을 푸는 방식이죠. 긴장을 하고 있을 때 특히 자기 전에 뭐 자야 된다는 생각으로 몸에 힘을 꽉 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오래 몸에 힘이 들어가면 잠이 안 오죠. 그랬을 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근육의 힘을 빼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 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역시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스트레스들을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